오늘은 인터넷 신문 세이프투데이지에 실린 저의 칼럼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소방청 무용지물 재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2022년 12월 22일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소방청 무용지물 재연설비 게재 의문이라는 1, 2, 3 기사를 보고 제가 그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 와서 칼럼 하나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 실증 시험이 열리게 된 것은 5월 극기갑 재연 관계자 회의 결과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실증 시험에서는 필자와 관계되는 것은 빠진 것이었다. 소방청은 나와의 약속을 묻어낸 것이다. 5월 3일 날 회의에서 했던 실증 시험 약속을 이제 어긴 것이죠. 먼저 우리나라 소방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수고하는 세이프투데이 인터넷 신문과 대구 안실련에 응원을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 기사의 주제인 소방청의 재연설비 개선 의지 없음을 필자는 보다 사실적으로 추가 지적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부속실 재연의 불합리성에 대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 22년 5월 3일 소방청 주최 극기갑 재연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거기서 토론한 내용은 대구 안실련 원희섭, 김용광 등 3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민원 내용들은 아쉽게도 서로 달랐다. 대구 안실련 민원의 요지는 거주자가 입주하고 있는 고층 건물에서 성능 시험 결과 대부분의 건물에서 법규의 기준에 벗어난다는 것이었고, 필자의 민원은 지금 거의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부속실 재연의 설치 목적인 소화 활동과 피난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부속실 재연이니까 빨리 여기서 부속실 재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구 안실련과 원희섭 씨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부속실 재연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 부속실 재연을 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아. 부속실 재연을 적용하는 실제 상황을 보면은 소방대의 출입과 피난인의 외부 탈출이 고려되지 않은, 즉 5궤에서 계단실을 출입하는 출입문, 이하 외부 출입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는 설계와 성능 시험을 현재 하고 있다. 이것은 소방대의 소화활동이라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를 하는 활동, 이것을 소화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외부 출입문 개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 내지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계단실 굴뚝 현상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보는 설계와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이론상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2022년 5월 3일 소방청 주최 극기갑 재연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의 좌장을 맡았던 정기신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세명대학교 교수는 진지한 반박이나 토론을 유도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실증 시험을 하자고 유도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실증 시험을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22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독과 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이 주최하는 대구 A아파트와 B아파트에 대한 실증시험이 실시됐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실증시험 현장에는 정기신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그때의 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원희섭 씨와 필자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되는 실증시험은 일방적으로 소방청의 결정으로 제외됐다. 지난 11월 2일 대구 현장 실증실험 현장에서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실증시험은 언제 하느냐고 소방청 참석자에게 질문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사실상 5월의 회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답변을 해온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회의 결정을 부도내버리는 이 행위는 무용지물 재현 설비에 대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내지 한국화재소방학회까지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부속실 재현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아마 그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부속실 재현을 설계 시공 감리해 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설치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하기 싫을 것이다. 만약 알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가 스스로 부속실 재현 폐기를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즉 계속 거부 자세를 취할 것 같다.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세이프투데이와 같은 언론과 대구안실련과 같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은 기사 중에 대구안실련과 글로벌 EMP 박지현 대표의 견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 한마디를 거들어 본다. 먼저 대구안실련의 1층 외부 출입문을 닫아놓고 재현 성능 시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필자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활동가 피난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일 실증시험 회의장에서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냐고 필자가 발언하고, 여기에 대한 참석자, 소방기술사회 회원님이죠. 그분이 왜 그게 불법행위냐 해서 소방법에 소화활동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해야지 그걸 안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박을 했더니 그분은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대답을 이제 안 했습니다. 그게 논쟁을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만은, 여기에 글로벌 EMP 대표는 화재 안전 기준에 그런 그 문을 열고 성능 시험을 하라든지 그걸로 설계하라는 법에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런 비상식적이죠. 여기다가 그 답변에는 실망을 했다. 아마 추가로 막 그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보탰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기사 중에서 대구안실련이 주장하는, 또 원희섭 씨도 같은 주장을 하는 부속실 재현과 계단실 간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는 현상의 원인을 부속실의 과폭량 걷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견해를 제시해 본다. 하나의 평판이 서 있고 그 양쪽에 유체가 있다면
그 양쪽에 있는 유체에는 압력이 존재한다. 양쪽 그 압력의 차이를 차압이라고 부른다. 고압 빼기 저압 이렇게 하는 것이 차압이죠. 그 압력의 차. 그 차압이 0이면은 그러니까 압력이 같으면은 평판은 이제 가만히 서 있을 것인데 어느 한쪽의 압력이 더 높으면은 평판은 압력이 낮은 쪽으로 떠밀리게 되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판이 떠밀리는 힘은 그 차압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차압이 크면은 떠밀리는 힘은 커지고 차압이 작으면은 떠밀리는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떠밀리는 힘은 차압과 면적의 곱으로 결정된다. 그걸로 그렇게 계산이 된다. 계단실 출입문도 하나의 평판이어서 부속실 기압에서 계단실 기압을 뺀 차압, 부속실 기압 빼기 계단실 기압 이 차압과 평판 면적을 곱한 값, 즉 개방되려는 힘이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 닫히려는 힘보다 크면은 개방되려는 힘이 닫히는 힘보다가 크면은 문이 닫히지 않게 된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부속실의 기압이 계단실의 기압보다 크게 높을 때, 약 36파스칼 이상 높을 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극기 풍량과 부속실 기압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극기 댐퍼의 작동이 무엇인가? 공급처, 부속실의 기압이 낮으면은 많이 열려서 많은 바람이 공급되죠. 그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이 낮으면 극기 댐퍼가 크게 열리고 바람이 많이 나옵니다. 공급처의 기압이 40파스칼 뭐 설정 기압에 딱 도달하면은 댐퍼가 다 끼어버려서 바람이 안 나오죠. 그리고 압력이 높으면은 바람이 적게 나오죠. 적게 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압력과 부속실 압력과 극기량은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속실 제어는 계단실 기압을 관리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속실과 계단실 간의 차압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동 폐쇄 장치의 폐쇄력을 높이는 억지수를 쓰는 불합리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다음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끝을 맺는다. 22년 12월 22일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